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저희는 김정균 자연사박물관. 오늘은 저희가 어디에 왔냐? 자, 어디 왔습니까, 박사님? 물이 존나 많은 거 보면 모르겠어요, 지금. 어? 제주도지 어디야? 물 좋은데 왔어요. 물 좋은데. 물 좋은데. 예, 저희가 오늘은 또 한미연합사. 그쵸. 여기 한미연합사 모자를 이렇게 쓰고. 네, 제가 하이커 쓰고 왔습니다. 자, 멋있게 딱 한번 써보겠습니다. 야, 네. 빨아봐. 자, 오늘은 제가 제주도에 왔습니다. 제주도에 왜 왔습니까, 박사님? 제주도에 자꾸 중국 애들이 자꾸 땅을 잡아먹으려고 해서 예.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좀 알리려고 왔습니다. 예. 네. 어제 모처에서 또 강의도 하셨습니까? 그렇죠. 예,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괜찮아요.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네, 예. 자연을 가입죠, 그냥. 예, 저희는 자연스러운 방송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항상 자연과 친화적인 방송이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거기 뭐 여기도 초대받아갖고 저 중국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네. 반중하십시오 하고 대고 강연하고 왔어요. 예. 아니 중국하고 사업하시는 분들 모아놓고 중국 망했다고 중국 달러 없다고 그 이야기 하시면 사람들 뭐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어쩐지 눈에서 레이저가 연락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눈에서 레이저 나갔던 사람들이 다 중국인이었어. 예. 나 그런다고 뭐 그런 거 신경 쓰나? 예. 나는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거지. 중국 망했다 이제 미국한테 갈기갈기 찢어질 거다 그런 이야기를 대놓고 서슴없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제주도에 투자한 중국 애들 전부 다 그거다 군사 목적으로 하는 거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예, 어제 뭐 난리가 났습니다. 반응 되게 좋았어요. 적진에 한가운데 콕 들어와가지고. 예. 원래 제 스타일이죠. 항상 가운데로 들어가서 쑤시고 다니는 거. 예. 아니 근데 여기도 제주도 왔는데 제주도에도 미세먼지가 겁나게 많습니다. 이게. 졸라만해. 뭐 서울보다는 조금 약하긴 약한데 여기도 이 하늘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미세먼지가 그러니까 많아요. 엄청 많아. 그러니까 중국은 대대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 나라야 이게. 그렇지. 거의 신토불의 나라예요. 뭐 공업해 그냥. 무슨 공업이야.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중국을 쪼개버리고 거기다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래 지금 또 보세요. 지금 중국 사람들이 그 동해안에다가 또 대규모로 소각장 5개를 또 짓는데잖아요. 25개. 25개. 5개 아니라 25개. 25개. 미치겠네. 소각장을 25개 있는데 그러면은 다 욕심하고 그런 것들이 한국으로 다 날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해? 응? 근데 왜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뭐 우리 인이 뭐 가서 이야기한다고 하더만 중국 가서 말 한마디 못하고 개가 처먹고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또 존나게 인사하고. 예. 내가 어저께 강의 때도 그 얘기했어요. 왜 우리나라 대통령은 중국에다가 새해 인사를 하냐? 무슨 속국 같은 노예 같은 행동을 한다. 이런 거는 매국 행위로서 절대 용납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막 또 한국 분들은 막 좋다고 막 박수치고 중국 애들은 메이저를 날리고 막 그러더라고. 예. 그런 거지요, 뭐.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는 중국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시내버스에도 뭐 한자로 막 쫙 써놨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중국인지 한국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벌써 15% 정도를 지금 점유했답니다. 인구상으로. 인구상으로? 네. 인구의 15% 중국인이요? 그러니까. 야, 여기 조만간에 중국의 식민이 되겠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는 방치한다는 거예요. 그 되게 위험한 행동이죠.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지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 무슨 법이죠? 공직선거법 15제 보면은 영주권을 얻고서 3년이 지나면은 지방자치 선거는 투표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럼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애들은 뭐 다음번 선거 정도에는 충분히 이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제가 뉴스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그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 후보랍니다. 예. 이게 2018년 3월 8일 약 2주 전의 기사인데 이 문대림 후보가 지금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겠대요. 예. 근데 저도 다문화 정책은 저도 찬성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다문화는 말 그대로 다문화가 돼야지 중국 애들이 들어오는 단문화는 안 돼요. 단문화, 이게 당나라 문화, 이거 안 돼. 말 그대로 다문화가 돼야지 왜 중국 애들만 들어오는 다문화가 되냐고. 그건 말이 안 돼. 근데 얘가 뭐라 얘기했느냐. 문대림 후보 측에 따르면 2017년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에 최근 제주도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 비율이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2016년 기준 인구 증가율은 내국인 2.75%에 비해 외국인은 무려 5.6배가 많은 15.42%다. 그리고 이 15.42%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주도의 한국인이 증가하는 숫자보다 무려 5배가 높은데 그 요인이 무엇이냐? 그 인구 유형별로는 근로자,
결혼 이민자, 원어민 교사, 유학생, 기화예요. 이거 다 누구야? 중국인이라고. 응? 이건 다문화가 아니잖아, 지금. 단문화잖아, 단문화. 응? 아니 그러면 이게 이제 그 한 5년 정도 있으면은 4, 5년 있으면은 제주도는 중국의 식민지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될 수가 있죠. 예. 그 지방 분권화와 함께 예. 이러한 외국인 유입, 그다음 아까 얘기했던 3년 이상 거주하면은 지방 의회 그 투표권을 가지게 되면은 예. 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중국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그 지금 뭐 여기 보니까 뭐 제주 특별자치도라 해가지고 제주 뭐 지방자치경찰이 벌써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고스란히 친중국화되면서 얘네들이 민주주의 투표를 해가지고 예. 야 우리 독립해가지고 예. 우리 중국에 들어가자 그러면은 중국화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제주 해군기지 보니까 강정이 어쩌고 저쩌고 막 엄청나게 플래카드 써붙여놨더라고. 예. 아니 그리고 여기 웃기는 게 세월호 표시가 온 천지에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아동학대 신고센터라 해가지고 세월호 이 표시 그 리본 표시를 또 해놨더라고. 아, 그 뭐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뭐 제주 4.3 뭐 사건을 뭐 기억하자부터 해가지고 뭐 그런 플래카드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고 이게 정상적인 대한민국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유감스러운 뭐 그런 곳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잡았고 정권이 바뀌었는데 세월호 문제 해결 안 돼? 이번에 지금 뭐 그 세월호 리본을 메고 있는 거는 뭐 문재인 대통령 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정권이 바뀌었는데 왜 그런 짓을 아직도 하지? 아니 그리고 법적으로 하라고 법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3년상이면 끝나잖아요. 네. 요즘 3년상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왜 뭐 남의 자식 그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몇 년째 울고 먹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싶어서 쿠데타를 일으키긴 했지만은 예. 막상 정권을 잡고 나면 여당의 입장이 되잖아요. 예. 여당의 입장이 되고 나서 어떤 국민들에게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어떤 새로운 어젠다가 없기 때문에 예. 무조건 과거 청산이라는 명분으로 계속 뒤지는 거예요. 뭐 예. 위안부 문제, 위안부 하니까 제주도 4.3 항쟁, 세월호, 기타 등등 다 끌어내면서 지금 정치놀이만 하지 경제 개발이라던가 그 다음에 지금 대북 그 북핵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죠. 예. 네. 아니 뭐 개헌하면서 이제 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뭐 세월호가 사고 났기 때문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하는데 북한 핵이 더 위험한데 북한 핵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 안 해요. 얘기 안 하죠. 예. 그리고 뭐 적폐청산하는데 안희정이는 구속영장 기각됐더라고. 아, 그래?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대. 아니 한두 명을 한 것도 아니고 말이야. 아니 그러면은 어? 저기 그 뭐야 박근혜 대통령이나 뭐 이명박 대통령은 뭐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까? 예. 어쨌든 이거 정권 바뀌면은 그대로 당한다니까. 그래서 얘 있잖아. 넘으면 안 되는 선이라는 게 있다고. 얘는 지금 선을 너무 많이 넘어갔어. 그리고 뭐 전병헌 정무수석도 그 불구속한 거 아닙니까? 네. 그냥 자기 편은 다 뭐 대충 처먹고 해도 시간 끌고 불구속하고 보수정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일단 깜빡에 쳐놓고 보고. 그러니까 이게 북한 지령받고 이 새끼들 하는 짓이 맞다는 거죠 사실. 그리고 여기 또 재밌는 게 있죠. 그 신화월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 제주도에. 중국계 회사입니다, 당연히. 이 신화월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원스톱 이민 시스템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여기 제주도에 5억 이상 투자를 하게 되면은 영주권을 주거든요. 그 영주권을 주는 그 시스템을 체계화해가지고 중국 이민을 받아들이는 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5억 이상 투자하면은 그 중국인들 그 영주권 준댔죠? 근데 그 5억 투자하는 게 여기 부동산이에요. 근데 이 제주도에 짓는 부동산을 제주도 그 회사가 들어와갖고 제주도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에다가 그 콘도나 그 다음에 아파트 등등을 짓고 그거를 중국인들이 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끼리 제주도에 와서 자기들끼리 싸바싸바해서 영주권을 받고 주고받고 거래하는 이런 시스템을 좀 그러면 뭐 한국에 돈이 떨어지면 아무도 없는 거 아닙니까? 없죠. 그냥 중국인들이 자기들끼리 거래하면서 그냥 제주도에 눌러 앉는 겁니다. 그 비율이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한국인이 증가하는 비율에 무려 5배가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중국인 가게 가고 중국인 호텔 가고 중국인 중국 동방항공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그러면 한국에는 뭐 남는 거 쓰레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없죠. 그거밖에 없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15.42%인가? 그 증가하는 비율이 뭐라세요? 한국 남자 결혼한 결혼. 그 다음에 5억 이상 투자해서 투자 이민, 유학생, 기화 이 모든 거를 바로 중국의 콘도나 건설 회사들이 제주도에서
그 작업을 하면서 자국 중국인들을 이 땅에 집어넣으면서 사업까지 같이 하는 그런 지금 시스템을 만들고 있죠. 참. 지금 미국에 보니까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인들이 미국에 투자한 재산을 전부 다 환수하는, 몰수하는 그런 법안을 또 추진하나 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거기 내용대로 가게 된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죠. 그리고 저는 지금도 얘기하지만은 법에는, 특히 국제법에는 상호주의라는 게 있어요. 상호주의라는 게 있는데 그 상호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를 갈 때 비자를 발급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 국가를 갈 때도 비자를 발급받아요. 상호주의. 근데 우리가 무비자를 간다? 그럼 저쪽 나라도 무비자를 해줘야 돼요. 서로 갖게 하는 걸 상호주의라고 합니다. 그죠.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라 지금 중국이 다른 나라에서 하는 모든 부동산 사업을 보면은 자기 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은요, 절대 땅을 사지 못하게 해요. 예를 들어서 주택 같은 경우는 50년 임대입니다. 공장은 30년 임대예요. 그냥 사용권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은 중국인들이 외국에 가서는요, 땅을 사거나 집을 살 때는 그걸 소유권을 가져버립니다. 이건 상호주의가 아니에요. 그죠. 왜냐, 지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야. 자, 근데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강력하게 주장하지만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래서 중국인들이 사놓은 이 많은 부동산들을 국고 반납을 시켜야 된다고 봐요. 국고 반납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땅이 너무 많잖아요. 비싼 데 많고. 이거를 국고로 돈을 주고 사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돈이 딸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법률을 소급 적용해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상호주의에 입각해가지고 주택은 50년, 공장은 30년으로 제한을 둬요. 제가 여기서 소급이라고 했죠? 우리가 한중수교가 언제 이루어졌죠? 1992년도니까 지금 한 12년, 15년 정도 흘렀네? 16년, 그쵸? 26년. 26년? 소급 적용한다고 했죠? 그럼 몇 년 될까? 땅을 중국인들이 산 다음에 몇 년 정도 시간이 남았을까요? 한 20년 가까이 남은 거지. 초창기에 안 샀으니까 보통 애들이 2001년도부터 부동산을 사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17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거 인정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은 13년만 더 부동산 가질 수 있고 나가라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왜?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중국에 들어간 한국 기업들 기술 다 뺏기고 시장 뺏기고 지금 한국의 가전제품 점유율 뚝뚝뚝 추락한다고 기사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중국이 이제는 한국 반도체 안 사고 중국 반도체 사겠다.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은 사실은 이제 한국이 중국에서 투자해가지고 돈 번다는 게 이제 거짓말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사실 단교를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항상 대안이라는 정책이 필요됐잖아요.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그렇게 사기치고 해가지고 많이 기술 뺏어먹고 공장 뺏고 별짓을 다 했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피해를 본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사람들 지금 한국에 와서 폐인된 사람들 많아요. 망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떠한 복수를 꿈꾸고 있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중국의 투자 자본들, 여기 부동산 샀죠? 똑같이 사업적에서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뺏어버린 다음에 그 땅을 그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사업하다 실패한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에 투자한 중국인들 땅을 뺏어서 투자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먹을 길을 열어주답니다. 그렇게 그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이거 좌파적 사고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 사회주의적. 자본주의 돈 많은 돈 뺏어가지고 돈 없는 약자에게 주겠다. 너희 촛불들도 나의 생각에 지지를 보내야 돼. 그렇죠? 그래야 된다니까. 난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어떻게 이거 살 수 있나. 그리고 저기 뭡니까 보니까 반중 집회, 베트남 사람들도 나와가지고 서울에 반중 집회를 했나 보더라고요. 인터넷에 사진 올라오는 거 보니까는 베트남도 반중 집회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뭐합니까? 반중 집회 안 하고. 그럼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쪽 사람들 저는 좀 연락처를 알면은 좀 컨택을 해가지고 저는 베트남과 우리 한국, 그 다음에 법륜공 애들, 등등 많잖아요. 이런 애들 다 합해서 진짜 다문화 반중대모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민주당 다문화 좋아한다며. 그러니까 나도 다문화 한다니까. 우리가 이제 글로벌 빅텐트 만든 게, 그렇게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팀들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중국은 텐트 안에 가둬버리고, 그렇죠. 우리는 그 텐트 밖에서 칼로 쑥쑥쑥 쑤시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 그대로 다문화 해보자예요. 니들이 말하는 그런 중국 일방의 그런 외국 문화를 다문화라고 포장하는 거짓말이 아닌 진짜 다문화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누가 이기나 보자.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요즘에 그 고구려와 발해 부활이라고 하니까 좌파들이 겁을 먹더라고. 왜냐면 고구려 한반도의 정통성은 고구려한테 있다. 그리고 북한이 고구려를 계승했다. 남한은 신라를 계승했고 신라가 당나라 외세를 끌어들였기 때문에 너희는 정통성이 없다. 이렇게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자기들이 그 주장을 하고 선전선동을 한 거죠. 네. 근데 우리가 고구려 발해 부활하고 고구려 발해를 확 먹어버리니까 당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신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등신같이 중국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등신 같은 인사를 하는 나라가 고구려의 보장왕은 될지언정 고구려의 광개토대의 정신을 잃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런 비굴한 정신을 가기에 무슨 고구려의 후예가 될 자격이 있다고. 응?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좌파들이 지금 당황스러워하는 모양입니다. 지금. 당연하죠. 당황할 거 없어요. 했잖아요. 귀화하라. 우리 쪽으로 전향하면 된다. 다 오세요. 우리 일자리 1000만 개 나눠드리니까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가 나는 진짜 김정은이가 가짜 김정은이가 모르겠지만은 김정은이 같이 생긴 놈이 등소평 시진핑 만나가지고 살려달라고 SOS 치러간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정말 당연하다 생각해요. 저는 북한이 모종의 합의를 통해서 미국하고 쿵짝쿵짝 할까봐 노심초사했는데 아예 정확하게 중국하고 북한이 한편이라는 노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반중 친미 노선을 하면서 이제 한국의 정권만 정확하게 반중 친미를 하면은 우리는 한미 동맹을 통해서 북한을 아작내고 중국도 박살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죠. 저는 더 좋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망명 좀 시켜달라고 망명 신청하려고 갔는데 밥을 엄청나게 환대를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빨리 밥 먹고 꺼지라 소리 아닙니까? 그래 죽을 놈한테 밥은 원래 많이 주게 돼 있어요. 마지막 가는 길에 밥이라도 많이 먹어야지. 마지막 가는 길에 먼 길 가려면은 그럼 야 이거라도 먹어야 돼. 엄청나게 지수성찬을 이렇게 차려줬더라고요. 많이 먹고 죽어라 그거지 뭐. 중국이 김정은이 말대로 망명을 받아줄 것 같습니까? 안 할 거라고 봐요. 너무 위험해. 그 리스크를 중국이 안기에는 너무 커요.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 괜히 잘못 앉았다가 미국이 어라 이라고 야 김정은 내놔 이러면은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야 오사마 빈 라덴 내놨을 때 싫어 그랬다가 죽었잖아요. 그죠. 완전 개박살 났죠. 중국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김정은 받아주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돌아갈 때 비행기차만 돌아가고 거기에 숨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호텔 어디에? 그랬을 수도 있고 가짜 아바타 이렇게 가고 자기 남았을 수도 있고 알아요. 지금 벌써 시베리아산 철도 타고 저기 스웨덴으로 갔을지 스웨덴 가겠다고 그렇게 그냥 발악을 하는데 스웨덴 가서 죽겠네요. 하여튼 알아들어. 나는 상관없어요. 관심이 없어. 나는 땅만 관심이 있어. 난 북한 땅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 문재양 아저씨는 한국에서는 탈원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설레발이 치더만은 아랍에미리트 가서는 원전 이게 신의 축복이라고 원전 잘 됐다고 또 그러고 또 사진 찍고 했더만요. 지금 원전을 제대로 했으면은 여기 제주도에 이렇게 미세먼지가 날라오겠어요 지금? 그죠. 지금 원자력 발전소 멈춰놓고 지금 전력 달리니까 지금 화력 발전소 이빨이 돌려가지고 석탄 발전소 돌리고 가스 발전소 돌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공해가 엄청 늘어났잖아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우리 동네 세탁소 아저씨가 한 이야기가 한국에 타서 탈원전하면은 원전에 들어가는 중소기업들이 다 부도나고 망하면은 그거를 중국 애들이 이제 낼름 가져가가지고 원전 기술 자기들 원전 짓고 그 기술 가지고 또 원전 수출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냥 원전 기술을 통째로 넘기려고 탈원전을 추진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세탁소 아저씨가 청와대 아저씨보다 낫네. 우리 동네 세탁소 아저씨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삼척동자도 다 아는 정책을 그 청와대에 있는 나라님들이란 사람들이 못하고 등신 같은 짓을 한다는 거죠. 아무튼 간에 지금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는 우리 천안함 3월 26일 지난주 월요일이죠. 월요일이 3월 26일이 천안함 용사 8주기였습니다. 8주기였는데 지금 공영방송에서 하는 거 보니까는 또 천안함이 조작이다부터 해가지고
뭐 또 온갖 개설레발에 또 다치두고 있더만요. 그리고 이제 또 4월달이 가까워지니까 제주 4.3 항쟁 예. 이런 거 이야기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꾸 시선을 맨날 친일, 적폐청산 이런 논리로만 돌리려 하지 지금 당장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꾸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죠. 그죠. 항상 과거지향적이죠. 좌파들은. 예. 과거지향적인데 진보라 그래. 예. 이상한 것도 보면. 태보지, 태보. 수구지 수구. 아 예. 태보인가? 태보지 태보. 어. 아니 그리고 그 문재양 아저씨가 저기 나간 그 아랍에미리트 간 거는 3월 26일 날 우리 천안함 용사들한테 가서 또 묵념하고 기념하고 저기 추념식 해야 되고 하니까 그거 하기 싫어가 나간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베트남 가가지고 베트남 호찌민한테 가가지고 묵념하고 뭐 그 짓을 한 거예요. 에이 등신 같은 놈도 하여튼. 베트남 총리하고 만나면서 또 종이 그 A4 용지 들고서 이야기를 했더만. 그 사진에 나왔던데 보니까 네. 그 아저씨는 치매인가 봐 치매. 하여튼 뭐 어쨌든 촛불이 책임져. 니들이 그랬으니까. 아니 한 달 전에 아니 그 뭐 촛불이고 뭐가 안에 좀 멀쩡하고 정신이 온전한 사람을 갖다가 대통령으로 안치해야지 이게 이 나라가 돌아가는 거지. 이거 뭐 소위 말해가지고 이 정신병자를 갖다가 아니 미국하고 야 통상 마찰 강력하게 대응하라 미국하고 싸우라고 했다가 한 달 있으니까 미국한테 가서 이야기 좀 잘해봐. 그런 정신이 왔다 갔다 한 사람이 그 지도자라고 앉아 있습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일단 이렇게 됐으니까 뭐 바꾸면 되고 난 늘 얘기하듯이 이집트의 사례를 굉장히 유심히 쳐다보고 있다. 예. 이집트의 모하머드 모르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나 싱크로율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다. 그 여적죄로 사형당한 분 아닙니까? 아니 사형은 아직 안 당했어요. 지금 사형시키면 이집트의 그 좌파들이 또 영웅시하면서 온갖 난리를 치겠죠. 인기가 떨어지고 관심이 멀어질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원래 그렇게 막 욱한 대로 하면 안 돼요. 정치라는 건 아주 고도의 인내와 겉모술수가 필요한 겁니다. 예. 소리 없이 사라질 거예요, 걔는. 그러면 뭐 저기 어차피 지금 이건 이제 점점 여적죄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제. 김정은이가 지금 도망가려고 망명하려고 지금 중국에 가가지고 망명지 타진하고 있는 마당에 무슨 한국에서는 뭐 정상회담 정신병자들 같아요 보니까는. 무슨 정상회담 준비하러 평양에 가고 아까 그 인터넷에 보니까는 야 인천에서 평양으로 왜 비행기가 2대가 가냐고 그 비행기 이동하는 누트 그 앱 있지 않습니까? 거기 누가 캡처해가지고 야 비행기가 2대가 평양으로 들어갔다 하고 그걸 또 이렇게 올렸더라고 보니까. 한 사람이 타고 한 돈보따리가 갔나 보네. 하여튼 미쳤어 지금. 이게 그런다고 해서 그게 일반 개인도 어플리케이션 앱으로 다 쳐다보는데 그죠. 미국의 CIA나 모사드 같은 애들은 지금 뭐 하겠어요. 그죠. 내부까지 다 뚫고 보겠지. 그래서 우리나라 항구 주변에 움직이는 배들 그거 보는 어플도 있어요. 배들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도 있고 뭐 그 비행기 그러니까 이 동부아시아에 돌아다니는 비행기들 다 보는 어플도 있고 하는데 아니 거기에 딱 해가지고 인천에서 떠가지고 평양 가는 거 그거 사진 딱 찍어가지고 올렸더라고. 그러니까 요즘은 숨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면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거라 지금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지금. 얼마 안 남았어. 조심해야지.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반중하니까 야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반중 관련 이제 지난주 화요일에 방송해 놓은 거는 클릭수가 조회수가 안 올라가요. 방해하고 있나 보죠. 우리를 방해하는 거죠. 조회수가 뭐 15,000 그 3명에는 아예 정지돼 있고 상당히 더디게 올라가요. 근데 그거를 뭐요? 웬 초콜릿? 먹으라고? 먹으라 하라고. 난 초콜릿 안 좋아해. 너희 스위스 찐해 더구나. 안 먹어. 메이드 인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안 먹어. 자, 근데 그거를 갖다 다운받아가지고 김 박사님 사이트에다가 몇 시간 우리가 이따가 올려놨는데 그거를 벌써 2만 몇천 클릭이 올라가는데 디펜스 뉴스에 올려놓은 거는 또 뭐 2만 클릭이 아직까지 안 넘었어요. 안 되고 지금 이제 반중 집회 하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지금 우파 안에서도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게 우파인지 아니면은 좌파인지 알 수는 없으나 색깔로 봤을 때 우파라고 주장을 하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들도 반중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아니 베트남도 반중하는데 왜 반중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애들도 반중하잖아요. 남의 나라 와가지고 반중 시위 하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중국에 침략이 돼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계속 북한만 인공기만 불태우고 그러냐고. 미국하고 한미동맹 맺고 싶다면서요. 그리고 미국의 힘을 빌려서 정권 교체도 꿈꾼다면서. 근데 왜 반중을 안 하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성조기 흔들고 다니면서 반중 집회 안 하면요, 그건 프락치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간첩, 사기꾼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스파이도 그렇고 여러분한테 처음부터 대놓고 막 욕하고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합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 살랑살랑 다 해주고 그래 아주 친한 척하게 웃는 얼굴로 다가와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뒤통수를 치는데, 아니 지금 뭐 우리가 반중 집회를 해야 되는 이유가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내가 조원진 의원은 사드 반대에다 서명해놓고는 저기 성조기 흔들고 다니고,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하려고 하다가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 한국 공산당의 협잡에 공작에 지금 걸려가지고 깜방가 있는데. 그렇죠. 근데 조원진 의원이 사드를 반대하는데 서명해놓고는 저기 뭐 박근혜 대통령을 살리겠다. 중국 공산당하고 입장이 똑같고 북한 공산당하고 입장이 똑같고 한국 공산당하고 입장이 똑같은데 대한애국당이다 이러면은 그거를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빨리 반중 데모를 해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저는 앞으로 태극기 부대를 통합시킨 데 적극적인 그 전략과 전술, 노하우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태극기 부대를 미국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왜냐? 문재인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거대한 군중이라는 거는 사실 필요합니다. 그죠. 혁명이라는 게, 진짜 모하마드 무르시가 바로 그러한 군중에 의한 혁명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예. 물론 걔도 그 군중을 이용해서 정권을 잡았지만 그 군중에 의해서 정권을 잃는다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히 그 군중이 필요한 건데, 예. 이 군중이라는, 즉 태극기 집회하는 군중이 미국하고 이해관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같이 할 수 없는 상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안 돼. 그리고 이게 진짜로 나중에 이제 그 모든 시선이 북한의 북폭에 이제 초점이 맞춰졌을 때, 그렇게 그 친중 세력이 숨어서 활동하던 친중 세력들은 우리 물고문 전문가이신 CI 국장님하고 차를 물을 한 잔씩 마시는 뭐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 함께 차를 마시는 상황이 발생하죠. 예. 그 사람들은 얼굴 수건에다가 예. 그리고 CIA 국장은 그냥 입으로 마시는 그런 상황이 어차피 발생하죠. 뭐 얼굴에다가 수건 갈아놓고 뭐 물 떨어뜨려도 뭐 다 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98도의 뜨거운 커피가 얼굴에 쏟아진다 생각해보세요. 존나게 힘든 거예요. 아무튼 간에 한국에 있는 프락치들 지금 조만간에 다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에 줄 잘못 서 있다가 엉뚱한 데 끌려가가지고 그 뜨거운 커피를 강제로 마시는 상황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예. 내가 어저께도 강의 가서 얘기할 때 중국 사람들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엄청나게 레이저를 날리다가 강의가 끝날 때쯤 되니까 굉장히 수긍한 쪽으로 돌아서더라고요. 니들 다 죽었어. 내가 막 그러면서 쫙 설명했거든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제국주의의 전형이다. 막 그러고 뭐 제가 조만간 또 올릴 거예요. 제 영상에도 올릴 건데, 이런 식으로 중국 애들이 주변 국가들을 마음대로 치면서 뭐 미 제국주의를 유도한다? 이거는 말할 자격이 없다. 예.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예. 찍소리도 못하죠. 그리고 우리가 4월 18일 수요일 오후 2시 광화문 프레스센터 20층에서 국제회의장에서 반중 국제 세미나랍니다. 반중 국제 세미나. 네. 뭐 제목은 중국의 패권 전략과 주변국의 대응이란 뭐 거창한 주제인데, 그냥 영어로 그냥 욕하고 일본어로 욕하는 거예요. 짱꼴라 개새끼하고 욕하는 거니까 18일 오후 2시 여러분 많이 오십시오. 그 반중 우리가 피켓 나눠드린 거 있죠. 그래 국기 나눠드린 거 있죠. 그 다 들고 오십시오. 들고 와가지고 같이 하시면 돼요. 그날 많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외신도 부르고 할 건데 많이 오셔가지고 자리를 꽉꽉 채워주시면은, 그러면 미국에서 봤을 때 야 이거 반중 이 여론이 상당히 크게 일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우리를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베트남 애들 좀 찾아보고 싶어요. 저는 아까 태극기 부대 규합시키려고 했잖아요. 거기에 베트남 애들도 같이 집어넣고 싶어. 아니 베트남 그 반중 집회한 베트남 친구들 혹시 아는 분이 있으면은 우리한테 좀 연락 좀 해주십시오. gdwatch21@gmail.com 그쪽으로 연락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이렇게 접촉해가지고 뭐 18일 날도 오고 그 다음에 또 반중 집회 할 때도 또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앞에 같이 하면 되죠. 뭐. 그럼요. 저도 거기 반중 집회 하면 저도 불러주세요. 저도 갈게. 저희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한국하고 인도하고 빨리 군사 동맹을 맺어야 되는 게,
한인도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야 되는 게 북동쪽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찍어 누르고 남서쪽에서는 인도가 찍어 누르고 양 사이드에서 같이 찍어 눌러야 됩니다. 당연하죠. 이런 걸 하려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도 중요하지만은 한인도 뭐 상호 방위 조약 그리고 저기 한 베트남 상호 방위 조약 해가지고 한국군이 인도와 베트남에 진출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같이 훈련하고 하면서 이제 또 우리 이제 동맹국도 만들고 그리고 동맹국이 되면 또 시장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서로 경제 교류,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인도가 13억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베트남이 한 8천만 되고. 그렇죠. 그냥 뭐 한 14억 가까운 시장이 그냥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런 거 해야지. 그리고 또 한국산 무기도 그냥 대량으로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면서 국가 안보를 같이 챙기는 전략으로 나가야지. 그러니까 비즈니스와 이 국가 안보는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럼. 자꾸 사람들이 이게 국가 안보에 들어가는 비용은 매몰 비용이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이 국가 안보는 곧 돈하고 직결되고 경제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도 그 강의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 뭐냐? 한미동맹은 미국과 하고 경제교류는 중국과 하겠다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이다. 예. 그것이 오래됐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이 이렇게 애매한 정치적 입장에 빠지고 예. 곤란을 겪게 된 것이다. 이거는 다 정치인들의 잘못이라고.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우리가 이것을 되돌려서 바로잡기 위해서는 바로 반중침미 노선을 정확히 해야 되고 그리고 미국과 동맹국인 다른 주변 국가들 방금 얘기한 인도, 베트남 이런 나라들과 경제교류, 그다음 안보교류를 함께함으로써 연대를 해야만 우리가 국가 안보와 경제 개발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했더니 중국 애들의 메이저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니들 죽었어 내가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또 우리 유태인들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하고도 이 한 이스라엘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가지고 한국군 한 3만 명 정도는 이스라엘에 그냥 주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럼요. 왜냐면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 국가도 없을 때 한국에 6.25에 3,000명 파병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파병했고 여전히 지금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유일한 국가 아닙니까? 유일한 국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데하고 맺어 놓으면은 보이지 않는 손들이 막 한국에다가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겠죠, 이제.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자꾸 반유대주의를 이야기하는 놈들이 있는데, 요런 새끼들이야말로 진짜 나쁜 놈들이야. 왜냐면, 얘네들의 논리가 국익을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우리한테 투자를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은, 이 중국 쪽에 돈이 들어가는 거를 차단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돈줄을 끊는다는 게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것도 상당히 무시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 이 국가 안보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우리가 이제는 미세하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하고도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에 파병하는 것도 뭐 인도에 파병하는 것 그리고 베트남에 파병하는 것 뭐 멀게는 카자흐스탄에 파병하는 옛날에 고구려는 카자흐스탄 쪽에 다 파병한 거 아닙니까? 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해야 돼요. 사신도 보내고 했기 때문에 몽골에도 파병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국이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거 참 체면 때문에 하기가 힘든 것들 또 우리가 그냥 다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동맹국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냥 성적이만 흔들면서 뭐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런 거는 노예가 하는 짓이에요. 동맹국이라는 거는 바로 동등하게 하는 거예요. 동등하게. 미국이 못하는 거를 우리가 해주고 우리가 못한 걸 미국이 해주고 서로 상호 보완하는 게 동맹국이에요. 그죠. 미국은 정치가 크기 때문에 아예 뭐 눈치도 있고 하니까는 함부로 움직이기가 못하는데 우리가 가가지고 다 두들겨 패버리고 하면은 저쪽에서 막 이제 우리한테 비단을 화살을 쏘면은 미국이 무슨 일이 있었는데 우리 못 봤는데 이러고 그죠. 안 들려. 그리고 끝나는 거죠. 회의 끝. 탕탕탕 두들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 끝나는.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이게 또 무서운 게 전 세계 반도체 거의 한 80% 이상을 한국에서 나갑니다. 그러니까는 속된 말로 우리한테 개기는 국가가 있으면 반도체 안 주면 돼요 그냥. 그럼요. 저 같으면 그런 전략을 많이 써요. 저는 차라리 삼성이라든가 현대 이런 대기업들을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이 무지장 많거든요. 이 등신 같은 놈들이 하나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보니까는 그 반도체 공장이 지금 또 중국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한국의 삼성의 반도체 공장이 왜 중국에다 그 반도체 공장을 짓고 LG인가요? LCD 공장도 뭐 중국에 짓는다고 기사 나오더만. 기술을 넘겨주려고 반장을 했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아니 저 같으면 해요.
백도어를 만들어서 예? 그래서 또 한 번 천국이 떨어지는 거죠. 제2의 천국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막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아니 사실은 저기 F-35 기술도 중국이 많이 해갔다고요. 근데 그 비행기가 제대로 뜰까? 중국산 F-35가 지금 제대로 안 떠요. 그렇지. 그럼 내가 얘기했잖아. 돈을 엄청나게 들였는데 제대로 안 떠 지금. 다 전략 전술이라는 게 있다니까. 이렇게 등신같이 퍼주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중국 거의 1시간 됐습니까? 네, 됐어요. 50분, 55분, 35분. 뭐, 이 정도만 하면 뭐. 그럼. 어쨌든 간에 중국이 엄청나게 지금 한국을 집어삼키기 위해 가지고 이 제주도에 많이 투자했는데 각 지역이 앞으로 제주도처럼 중국화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중국의 식민지가 될 거고 얘들이 나중에는 지방의 그런 소위 말해서 정치 세력, 뭐 지방자치, 경찰 세력, 권력들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자기들의 범죄에 대해 가지고 눈 감아달라.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빅딜을 하겠죠. 아니야, 다 하고 여기 지금 보세요. 제주도에 좀 카지노 존나게 짓고 있는데 이거 다 중국 자본들이에요. 그죠? 카지노 왜 짓는지 아세요? 왜 짓습니까? 돈 세탁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돈 세탁 내가 요령 중에 하나 가르쳐 줄게요. 카지노에서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0억을 가진 사람이 100억을 상속하고 싶다. 그럼 카지노장 가서 돈을 잃습니다. 100억을 그냥. 100억 잃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뒷돈으로 다 수수료 카지노가 챙기고 나머지 탁 받아요. 카지노는 해외 여러 지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자본이 지금 제주도에 짓고 마카오에 지점이 있어요. 2개가 지점이 있다. 그럼 내가 상속을 물려주고 싶은데 커미션 20% 띄워주고 80억은 내가 먹고 20억만 주면 돼요. 근데 그 과정은 뭐예요? 카지노 가서 돈을 잃는 거예요. 그냥. 그럼 한국 카지노에서 돈 잃으면 마카오 가서 돈 찾으면 되는 거예요? 80억만 찾으면 돼요. 20억은 내부적으로 짭짭 파는 거죠. 이런 방법도 쓴다고. 합법적으로. 그럼.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왜? 돈은 마카오에서 나오기 때문에 국내에서 없다니까? 야,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그러니까 돈 세탁 국가로 지정돼 가지고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지금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이거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야? 강원도랑 제주도잖아요. 그거 다 도지사가 누구야 도대체? 강원도는 저기 최문순 저기 민주당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죄다 돈을 띵겨 먹는다고요. 이 주사파들이 즉 좌파들이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금을 갖게 됐느냐? 다 이런 중국으로부터 나오는 검은 돈 수수료예요, 수수료. 그리고 거기는 그 민주당 쪽에 그 도지사가 있는 데는 아직 더러운 게 이게 강원도가 소방헬기 살 때도 저기 한국산 안 사고 또 저기 해외 직도입을 했어요. 해외. 한국은 아예 입찰 배제를 시켜버렸다고. 그 왜 한국 걸 안 사냐? 아니 뭐 제주 소방도 사고 산림청도 사고 우리 군에서도 다 쓰고 하는데 이게 성능이 문제가 있을 게 뭐 있습니까? 아니 국민 세금 갖고 사는 건데 뭔 상관이야? 한국 기업사가 사주는 거지. 그거는 뭐냐면은 딴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건을 아주 교묘하게 조금씩 높게 해가지고 봐, 이거는 입찰 제한에 걸렸다. 입찰 조건에 부합을 못한다. 이래가지고 한국의 그 수령 헬기는 아예 입찰조차 못하게 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말이 합법이에요. 말이 합법이지 합법을 빙자한 내국 법안을 만드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죠, 얘들이. 아니 근데 상당히 이게 아주 지저분한 게, 자 보세요. 해외에서 해외 헬기가 한국 헬기보다 한 7, 80억이 비싸요. 한국 게 싸다고. 한국 게 싸요. 싼데 왜냐면 커미션을 챙겨야 되는데 한국 거는 커미션이 없거든. 왜냐면 방위사업법 원가 시행 세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사법 밑에 하부 법령에 보면 거기 40조에 보면은 연말에 되면은 방사청에다가 원가 자료, 재무제표 회계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 리베이트 하나 찔러줄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광고비를 쓰잖아요. 광고비를 쓰면은 자기 마진에서 깎아야 돼요. 광고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런데 해외에서 하면 이 리베이트가 총 금액이 한 4% 정도 된다고. 그러면 향후 30년간 예를 들어서 이 헬기 한 대가 300억이다 하면은 향후 30년간 부품 사고 유지 보수하고 하면은 이거 10배 이상 된다고. 그러면 헬기 한 대가 300억이 아니고 3천억짜리라는 거예요. 3천억에 4% 해보세요. 120억인가요? 이 리베이트가 정치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민주당 새끼들이 이게 저기 정권 잡는 데 가면 한국 헬기 안 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부산시에서도
그 한국 헬기를 입찰 못하게 제한을 막 걸어버렸다고. 그러니까 부산시는 또 자유한국당 소속. 그러니까는 내가 그 이야기하지만 지방 정권이 오래된 데는 다 부정부패하고 이 새끼들 애국심이라고 눈꼽맛이 없는 새끼들이라니까. 당연하죠. 그 자유한국당도 그 안에 저 소위 말하는 그 프락치 새끼들 좀 걸러내야 됩니다. 그 부산시 그 시장이 어떤 새끼가 모르겠는데 부산시에서도 부산시, 서울시, 제주, 강원 이 세 군데에서는 한국 헬기는 입찰이 못 들어오게 조금씩 높여가지고 다 커트 시켜버렸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외국 기종들끼리 와가지고 경쟁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경제 협약 어차피 중국산 들어와요. 결론은 중국산이에요.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정치인들이 이거 뭐 여야 할 것 없이 얼마나 국민들 혈세를 다 뽑아 먹고 있는지. 아유, 진짜 이건 여야 할 것 없이 다 여적죄로 다 총살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된다. 예. 어쨌든 뭐 오늘은 이렇게 짧게 하죠, 뭐.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방송 보고 뭐 어디 댓글 달았다가 뭐 고소당하신 분 있다고 이렇게 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거 우리는 우리 방송에 그 신문 기사를 다 잘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잘라서 이야기를 하고, 왜냐면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3시간씩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3시간 안에 보면은 어지간한 근거 자료는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야기를 해도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 방송을 보고 자기 나름의 또 뭐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막 여기저기 쓰고 하시면은 그러면은 이게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문 기사를 꼭 참조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면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그 신문 기사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걸 사실로서 믿을 만한 충분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 이러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런 신문 기사나 이런 거를 첨부하지 않고서 자기가 막 기사를 그냥 뭐 들은 이야기를 쓰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생길 수가 있는데 나중에 뭐 법원이나 뭐 이런 데서 나오라고 하시면은 우리 방송을 보고서 그런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은 우리 방송을 보신 부분을 잘라가지고 그걸 USB에 해가지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십시오. 예, 우리는 어차피 사진, 뭐 신문 이런 증빙 자료가 다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보고서 이제 우리는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우리 그 방송을 보고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 자료를 잘라서 제출하시면은 면피가 될 겁니다. 예. 네, 그러십시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이게 파워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서 판단하시고 객관적인 자료를 이렇게 야 이거 보라 하고 URL을 항상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십시오. 예. 네, 마치죠. 자, 고생하셨고요. 네. 자, 우리 저 바다 한번 이렇게 좀 박사님 우리 옆으로 조금만 비켜보고 됐어요. 저 카메라가 움직여요. 자, 바다가 멋있습니다. 예. 네. 예. 저 파도가 언제 오나? 저거 서핑 타려고 저렇게 매달려 있는데. 예. 아유, 불쌍한데. 자, 네. 자, 박사님 저기 이제 손 한번 들어주시죠. 그래요. 자, 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고쉐루. 네.